반갑습니다. 잠시 쉬고 오셨나요? 잠시 쉬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많이 쉬셔도 괜찮습니다. 뭐 잘 쉬는 건 좋죠. 이번 시간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재고 30만원, 기말재고 총매입 쭉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기초재고, 기말재고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T자를 크게 그리면 풀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시면 됩니다. 뭐 재고자산 있고요. 뭐 상품이라고 해도 되고, 뭐 재고니까. 기초가 차변입니다. 기초 차변 30만원. 바로 밑에 기말이 있네요. 기말 대변이죠. 기말 20만원. 총매입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매입 한출도 있고, 매입 애누리도 있어요. 이거는 다 차감해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매출 한입은 매입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매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매입액에서 빼면 안 돼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험생을 현혹시키기 위한 현혹 자료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에서 8만원 빼고 10만원 빼면 120만원 빼기 8만원 빼기 10만원 하면 102만원이 되네요. 매입이 102만원인 겁니다. 차변합계가 132만원이니까 대변합계도 132만원이 되겠지라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마지막 기말이 아니라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132만원에서 20만원 빼면 112만원. 그래서 답이 2번. 어렵지 않으시죠?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죠.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하면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 총이익. 그렇죠. 매출액이 25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매출액을 너무 순순히 이렇게 쉽게 줄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할인이 있네. 할인 빼줘야 되겠네. 또 매출 애누리도 있네. 이것도 빼줘야 되겠네. 그렇다면 25만원에서 3만원 빼고 5만원 빼면, 그러면 25만원 빼기 3만원 빼기 5만원 하면 17만원이 됩니다. 25만원 빼기 3만원 빼기 5만원 하면 17만원. 매출액은 17만원인 겁니다. 그럼 매출원가만 구하면 되겠네. 매출원가 어떻게 구할까요? 상품의 제품, 재고에 대한 총계정은 T자 크게 그립니다. 차변의 기초, 그 다음에 매입, 대변의 기말, 매출원가. 이렇게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죠. 기말 재고 7,000원 여기 있습니다. 기말 간에 7,000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 있고 매입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액에서 빼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입 할인, 매입 한출 빼줍니다. 전체 매입액 19만원에서 만원 빼고 15,000원 빼고 19만원 빼기 만원 빼기 만원 빼기 15,000원 하면 16만 5천원. 이게 매입액인데요. 16만 5천원. 그런데 우리가 못 보던 게 하나 있습니다. 타계정 대체.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말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데 썼다는 겁니다. 뭐 직원한테 줘버렸다. 공리구생비고요. 거래처에 선물로 줬다. 그럼 접대비고 이런 식으로 딴 데 썼다. 그럴 때는 이제 매입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3만원 빼줍니다. 괄호 해가지고 3만원. 괄호는 마이너스 표시죠. 차변합계가 그러면 13만 5천원이 되네요. 대변합계도 13만 5천원. 그런데 선생님, 기초재고는 어디 갔습니까? 정보가 없어요. 없으면은 그냥 0인 겁니다. 없으면은 부담 갖지 말고 0을 하면 됩니다. 합계 13만 5천원이고, 그러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죠. 14만 5천원 빼기 7천원 하면 13만 5천원 빼기 7천원 하면 12만 8천원. 매출원가 구했습니다. 12만 8천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17만원 빼기 12만 8천원 하면 4만 2천원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총이익 42,000원 1번입니다. 그리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다. 맞죠? 순실현 가능 가치가 뭘까요?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순실현 가능가치는 매출액에서 관련된 매출과 관련된 비용을 뺀 거예요. 그래서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 실제로 소득이 되는 금액이 얼마일까? 매출액에서 관련 비용을 빼니까 실제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그거예요. 그게 이제 순실현 가능가치 시가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2번. 상품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원칙적으로 원칙은 항목별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조별로 평가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총액으로 몽땅 전부 모든 재고자산을 한꺼번에 저가로 이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3번 시가는 매 회계 기간 말에 추정해요. 올해 말에 평가해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졌더라 이런 식으로 매 기간 말에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4번 재고자산 시가가 장부 금액 이하로 떨어져 발생한 평가 손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육받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에요.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모든 게 다 영업비용이 아니라 매출원가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중에 정상적인 거는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전부 다 매출원가. 이렇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물론 1, 2, 3번을 본문에서 제대로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강조해 드린 부분만 제대로 보신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 드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그래서 18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다음 중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용은 매출원가 또 사실 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을 강하게 덤벼드시기 바랍니다. 원재료 구입에 따른 운반비는 매입 부대 비용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원가에 차감합니다. 가산합니다. 원재료가에 가산하는데, 원재료라는 게 일단 원재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품으로 바뀔 겁니다. 원재료를 가공해가지고 제품이 되는 거죠. 제품이 팔리면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2번, 화재로 소실된 원재료.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 이거는 재해 손실에 해당이 돼요. 그냥 재해 손실일 뿐입니다. 재해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매출원가는 아닙니다. 답이 2번이고요. 3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라고 했죠. 영향 미치고요.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이것도 매출원가입니다. 영향 미치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취득 원가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는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건 참 처음부터 틀린 그 내용을 너무 자신감 있게 써놨네요. 할인, 애누리, 환출 이런 거는 모두 다 차감한다고 되어 있었죠. 차감한다. 틀렸고요. 2번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죠. 취득 부대 비용은 포함한다. 3번 제조 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비정상적이라고 하면 이게 뭐 실수로 뭔가 깨뜨렸거나 그런 걸 말합니다. 이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맞습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매출원가, 취득원가 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 제조원가 중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제조원가 중 추가로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왜 보관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보관 비용이 들어갔다. 이거는 정상적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거죠. 비정상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경우에만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거는 3번이죠. 20번 가겠습니다. 제품의 제조와 매출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가? 매출에서 이익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일단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50만 원이죠. 50만 원. 50만 원 맞네. 그 다음에 뭐 판매 부대 비용도 있는 이런 건 아니고요. 기초, 기말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는 T자를 크게 그리든 유혹에 빠집니다. 빠져야 됩니다. 이런 유혹에는 잘 빠져야 돼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유혹입니다. 제품입니다. 제품 기초. 그리고 제품은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조.
되죠. 그 다음에 기말이 있고 여기에 매출 원가가 있죠. 매출 원가. 기초 제품 재고액 4만원. 그래, 기초 4만원이구나. 기말 제품, 있네. 9만원이네. 기말 9만원이구나.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고, 제공품이 있고, 이 제공품, 우리가 못 본 게 나왔습니다. 원가 회계를 배우신 다음에는 이게 너무 쉬운 개념인데, 원가 회계를 우리는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이런 말을 잘 몰라요. 일단 T자를 크게 그리고 제공품, 제품이 되기 전에 만들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재고 자산이에요. 일단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초 제공품을 차별했습니다. 기초 제공품 3만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 5만원. 기말 5만원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는 제공품 차변입니다. 총 제조원가. 제조했는데 총 제조원가다. 32만원. 이래서 차변합계 35만원 되고 대변합계도 35만원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 금액이 되죠. 위에 금액이 30만원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품 제조원가입니다. 제공품이 제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30만원. 그래서 제조가 3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일단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합계하면 차변합계가 34만원. 대변합계도 34만원. 그렇다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겠죠. 34만원 빼기 9만원 하면 34만원 빼기 9만원 하면 25만원이 매출원가입니다. 일단 매출원가를 구했어요. 매출액도 여기 있네. 매출액 50만원. 매출액이 50만원. 매출 원가가 25만원. 그렇다면 빼주면 총이익이 나오겠죠. 매출 총이익이 25만원입니다. 딱 절반이네요. 50%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이익률은 50%라는 거죠. 이익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50%.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인데 지금 이 문제는 제공품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제공품에는 매출 단기 총 제조원가가 있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원가 회계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재무회계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원가 관리 회계랑 섞여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막 풀어드리긴 했는데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고, 아니라면 진짜 처음 보다 그러신다면 지금 풀지 마시고 복습할 때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원가 회계 보고 나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유해독, 삼해독 하실 때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다음의 방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선입선출, 후입선출, 가중평균법. 이거는 단가 결정 방법이구나. 그런데 계속기록법은 이거는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2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이 틀린 것은, 가격 하락 시에는 평가 손실이 되고 이건 매출 원가의 일종이라고 했죠. 이건 평가 충당금 맞습니다. 맞나요? 가격 회복 시 평가 충당금, 대변에 있던 평가 충당금을 차변에 써서 회복한 만큼 줄여주고 이거는 평가 충당금 환입니다. 맞네요. 3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한다. 이건 아닙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자체가 이게 매출 원가이기 때문에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왜?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영업의 수익 아닙니다. 4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해당 재고자산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그렇죠,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3번입니다. 다음 가, 나의 거래를 분개할 때 대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작지은 것은 대변. 가,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러면 분개 이렇게 합니다. 기계를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기계 장치.
기계장치 100만원. 대변에는 상거래가 아니죠. 이거는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뭐 대금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미지급금 100만원. 그래서 대변에는 100만원. 미지급금 이렇게 되죠. 납은 신제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럼 현금 차변에 들어옵니다. 현금 10만원이고 계약금이죠. 계약금 받았으니까 선수금이죠. 선수금 10만원 받은 계약금 선수금,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을 보겠습니다. 24번. 상품 매출에 의한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은? 애누리, 환입. 1번.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 모두 총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맞네요. 바로 1번입니다. 올바른 거 1번 맞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빼라고 그랬습니다. 차감해라고 그랬습니다. 2번. 매출에는 수익 처리, 수익 아닙니다. 매출 환입은 매상 매출금에서 차감한다. 매출 환입은 차감하는데 매출 애누리 수익 아닙니다. 3번. 매출 애누리는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그렇죠. 매출 환입은 수익 아니죠. 그냥 차감이죠. 4번.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 모두 수익이 아니고 모두 그냥 매출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답이 1번이고요.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항목 중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기말 재고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했으니까 이거는 기말 재고가 아닙니다. 내 게 아니죠. 우리 회사 게 아니죠. 팔았으니까. 두 번째,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 구매자의 매입 의사 표시가 없다 그러면 우리 거죠. 매입 의사 표시를 해야 팔린 거니까 매입 의사 표시 하기 전까지는 우리 겁니다. 재화라는 말은 그냥 보통 상품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 제공한 재화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이, 아직 보관 중이라면 안 팔렸겠네. 이거는 우리 재고자산 맞구나. 안 팔린 거니까 팔릴 때까지는 우리 거죠. 다음,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이자. 목적지는 도착지입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운송 중이다. 아직 도착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 거라는 거죠. 도착하면 우리 게 아닙니다. 도착하면 팔린 거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거. 그래서 10만원, 만원, 2만, 13만원. 답이 2번이네요. 다음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의 변동과 관련하여 계정 설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기말 재고 자산 변동 보겠습니다. 1번 도난, 2번 진부와 3번 증발 파손. 과연 보니까 도난은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훔쳐갔죠. 증발도 없어진 겁니다. 휘발유가 휘발돼 나간다. 없어진 거죠. 파손도 없어진 거예요. 깨져서 없어졌다. 없어진 거. 진부와는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데 그냥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거예요. 유행이 지나가지고 싸졌다. 그래서 이거는 평가 손실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감모 손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재고자산 1번 제조업을 유관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으로 보유 중인 토지. 제조업인데 토지를 보였다. 이게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팔 게 아닙니다. 팔 게 아니고 계속 토지는 사용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2번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단기 시세차익 목적. 그러면 이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이죠. 단기 매매증권. 그래서 이거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컴퓨터는 이것도 사업하는데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쓰기 위한 겁니다. 이게 유형자산이에요. 부동산 매매학을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 목적이라면 건물이든 뭐든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자산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자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 팔기 위한 거면 재고자산입니다. 답이 4번. 28번으로 갑니다. 페이지 넘겨줘서 28번. 다음은 주 마포의 제7기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7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 자산 계산 시 단가로 오른 것은 총평균법이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편 아닌데 평균법 이동평균법이든 총평균법이든 하지만 출제되면 쉬워요. 보겠습니다. 계산하는 거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계산 시 기말재고자산 단가, 단위다 원가, 단가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기초 재고와 매입 한건 모아봅니다. 기초 재고하고 매출은 아니고요. 매입 모아봅니다. 모아보면 10개, 30개, 10개, 10개, 30개, 10개 다 합하면 몇 개인가요? 50개죠, 50개. 수량 단가 있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 금액이 나오죠. 금액이 10개 곱하기 100원 하면 1,000원. 그 다음에 30개 곱하기 120원 하면 3,600원. 10개 곱하기 110원 하면 1,100원. 이거 금액 다 합하면 1,000원, 3,600원, 4,600원이고요. 더하기 1,100원 또 하면 47,000이 아니고 1,000원 더하기 3,600원 더하기 1,100원 하면 5,700원입니다. 5,700원. 금액은 전체 다 합하면 5,700원. 단가는 수량분의 금액이에요. 수량분의 금액. 우리 금액 구했습니다. 5,700원. 5,700원 나누기 수량 50개죠. 50개. 10개, 30개, 10개, 10개. 5,700원 나누기 50개 하면 114. 단위당 원가가 114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는 114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 계속 그러면 너는 세무사니까, 강사니까 어렵지 않지? 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렵지 않다고 그런 말은 계산해보면 쉽다는 겁니다. 다 보면서, 그러면 제가 푸는 것도 생각하면서 계산해보면 됩니다. 단가, 평균법의 단가는 총평균 단가라고 하는데, 그냥 수량분의 금액입니다. 매출된 건 빼고, 매입된 기초 재고하고 매입된 것만. 그러니까, 총계정원장의 차변, 기초 매입, 이것만 판매 가능, 이것만 수량분의 금액 하는 겁니다. 수량이 매입한 거 기초와 다 합하면 50개고, 50개, 수량 50개.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 금액이 되는 거죠, 금액 다 합하면 5,700원, 5,700원. 그래서 5,700원 나누기 50개 하면 114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고요. 29번으로 갑니다. 29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번 조선업을 운영하는 제사에서 판매용이다. 판매용이면 이거는 재고자산 맞지. 바로 답이 1번입니다. 판매용. 임대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대용이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 아니고요. 로펌에서 판촉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이 됩니다. 광고 선전비. 4번.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시세차익 목적이라면 이거는 투자자산이에요. 요 같은 거 보통 그러면 이제 매도 가능증권 정도로 분류가 될 겁니다. 판매용, 재고자산이네. 1번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 발생하는 내역이다.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1번 상품을 현금 판매 후 상품 하자로 반품됐다. 반품, 환입이죠. 환입은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영향을 주죠. 2번 상품을 외상 판매 후 상품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하여 외상 매출금 회수를 포기했다. 외상 매출금 회수를 포기하면 이건 대손되는 거죠. 대손일 뿐 매출액에 영향은 없습니다. 대손, 그냥 외상 매출금을 못 받았다는 것 뿐이지 매출액은 그대로라는 거죠. 답이 2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현금 판매 후 상품 하자로 판매대금 10% 환불. 이거는 애누리네요, 애누리. 반품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자가 있어서 깎아줬다. 애누리입니다. 이건 매출 애누리죠. 4번 상품을 외상 판매 후 외상 매출금을 조기상환하여 판매대금 10% 할인. 조기상환, 할인. 이거는 그냥 할인입니다. 할인. 매출 할인. 조기상환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할인입니다. 답이 2번이네요. 31번을 보겠습니다. 주세무는 상품 매출 원가에 30%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기초 상품 재고액보다 50만 원 증가되었고 2015년 상품 매출액은 52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단기 상품 순매입액은 얼마인가? 단기 상품 순매입액입니다. 그렇다면 순매입을 한번 계산해보죠. 일단 T자를 크게 그립니다. 기초, 기말 이런 말이 나오면 상품 총계정 원장을 우리는 그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기초 상품 재고액보다 50만 원 증가했다. 그렇다면 기초 상품 재고액을 X로 놓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X 더하기 50만 원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50만 원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상품 매출액은 520만 원인데 여기서 매출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한다. 매출원가를 Y로 두겠습니다. Y에다가 30% 이익 더하기 0.3Y 이익을 30% 더해가지고 파는데 이렇게 팔았더니 매출액이 52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1.3 Y는 520만 원이다. 그렇다면 520만 원 나누기 1.3 해주면 되겠죠. 520만 원 나누기 1.3 하면 Y는 400만 원입니다. Y는 400만 원. 그래서 우리는 매출원가 Y는 400만 원. 매출원가 400만 원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대변 합계를 우리는 낼 수 있습니다. X 더하기 4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차변도 X 더하기 450만 원. 그러면 매입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매입이 450만 원.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래서 450만 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역시 앞에 한번 나왔던 문제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조금 쉬워지셨나요? 고맙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하면 점점 쉬워져요. 넘어갑니다. 32번입니다. 32번 보시면 거래처로부터 받은 원재료 매출과 관련한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이의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한번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계 처리 해보고 잘못된 회계 처리 해봐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면 되는 거죠. 매출과 관련한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했다. 매출과 관련된 계약금 받은 것 같아요.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매출이니까 현금을 받았겠죠. 10만 원 정도 합시다. 이거를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계약금은 선수금이죠. 선수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는데 잘못 분개했다는 거죠. 자변의 현금 10만 원, 대변에는 매출로 잘못 썼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거고요. 이게 오류. 그래서 바른 걸로 따지면 일단 선수금을 기록해야 되는데 선수금은 일단 일종의 부채예요. 미리 받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았으니까 뭔가 해줘야 되겠다는 부담이 생기죠. 부채입니다. 근데 잘못해가지고 매출 수익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수익과 부채의 문제예요. 1번 보니까 자산이 과대, 2번 보니까 자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1번, 2번 답이 아니고요. 부채 과소 보니까 선수금 부채를 기록해야 되는데 부채를 기록하지 않고 수익을 기록했다. 부채 과소. 맞네요. 부채 과소. 여기 또 부채 과소 맞습니다. 수익을 잘못 기록했다. 수익 과대 맞네요. 답이 3번이네요. 자산하고는 또 상관이 없고 그래서 답이 3번인 겁니다. 역시 이번에 풀었던 문제 1번부터 32번까지 전부 통틀어서 그렇게 만만한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천천히 한번 보시고 앞에 내용을 이론적인 걸 다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진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거는 이론 아는 것과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